이게 지금 제안서예요? 낙서예요? 회의실에 서류가 탁 하고 부딪혔습니다. 이딴 감성으로 매출이 오르겠어요? 회사에서 감정은 비용이에요. 예술이 아니라고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흩어진 종이를 주워들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세상엔 빛을 빼앗는 사람과 다시 빛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걸요. 하지만 이 이야기는 계약직 직원의 성공과 우아한 복수를 이뤄낸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부터 그녀의 복수와 성공, 그리고 따뜻한 역전이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카페에서 회의실 문이 열리기 전 한지수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습니다. 종이 끝자락이 손에 달라붙었고 리모컨을 쥔 손가락은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3주 동안 밤을 새워 만든 기획안이었습니다. 카페에서, 지하철에서, 잠들기 직전 침대 위에서도 문장을 다듬고 또 다듬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가 자신을 증명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서류 봉투 안에는 A 사용지 5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속에는 통계, 시각자료, 인터뷰 요약문, 그리고 그녀가 직접 설계한 키워드 매트릭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종이를 부여잡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통과할 거야. 이번엔 제대로 보여줄 거야. 표지 한가운데에는 한 줄의 문장이 선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빛보다 따뜻한 순간. 조명 브랜드 리뉴얼 캠페인의 슬로건이었습니다. 밝기를 강조하는 대신 조명이 만들어내는 감정의 장면을 팔자는 아이디어였죠.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조명은 단순히 빛을 내는 도구가 아니라 삶의 기억을 밝혀주는 장치라고.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불을 켰을 때 느껴지는 안도감, 새벽에 불 꺼진 부엌에서 켜는 작은 불빛의 온기. 그 모든 순간을 한 문장에 담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발표만 잘하면 이번엔 인턴이 아니라 사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쾅! 짧고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이소연 본부장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인상이었습니다. 하이힐 굽이 회의실 바닥을 탁탁 울릴 때마다 공기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뒤따라 팀장 2명과 선임 3명이 들어왔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이고 앉았고 노트북 화면을 켰습니다. 회의실 안엔 오로지 키보드 소리와 냉방기의 진동음만이 들렸습니다. 자, 시작하시죠. 한지수 씨. 이소연 본부장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녀가 말할 때면 방 안의 공기가 방향을 바꾸는 것 같았습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프레젠테이션 리모컨을 쥐었습니다. 첫 장의 슬라이드가 화면에 떴습니다. 흰 배경 위에 따뜻한 오렌지빛 조명이 비치는 이미지. 그녀가 밤새 고민하며 고른 시각 자료였습니다. 이번 캠페인의 핵심 콘셉트는 빛보다 따뜻한 순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명확했습니다. 제품의 기능적 장점을 내세우기보다 소비자의 감정 경험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실제로 리서치 결과 조명 제품 구매 요인의 67%가 잠깐. 이소연 본부장의 목소리가 단칼처럼 말을 끊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간 멈췄습니다. 지수는 리모컨을 쥔 손이 뻣뻣해졌습니다. 빛보다 따뜻한 순간, 이소연은 고개를 약간 기울이더니 한쪽 눈썹을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제안서를 넘길 때마다 종이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따뜻한 순간, 짧은 정적 후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광고가 시집입니까? 감상문이에요? 감성 파리합니까 지금? 지수는 입술을 다물었다가 간신히 열었습니다. 소비자 조사 결과 조명 제품 구매 시 정서적 요인이 60% 이상으로 나타나서 조사요? 이소연은 비웃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지수 씨, 그 조사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인터넷 카페에서 댓글 100개 모으면 그게 데이터입니까? 회의실 구석에서 누군가 숨죽인 웃음을 흘렸습니다. 누군가는 시선을 피했고 누군가는 팔짱을 끼며 구경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그 시선들을 즐기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회사 돈으로 밤새 낸 결과가 이겁니까? 나 같으면 이런 아이디어 내고도 부끄러워서 출근 못했어요. 빛보다 따뜻한 순간, 그런 말은 고등학생 에세이 대회에나 어울립니다. 지수의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브랜드 감성에 접근하면 장기적으로 인지도 제고에 도움이요? 이소연이 의자를 밀며 일어섰습니다. 쾅, 등받이가 벽에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도움이 아니라 손해야. 지금 시장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감성이고 뭐고 우리는 숫자로 말해야 하는 회사입니다.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데 따뜻한 순간을 팔자는 게 말이 됩니까? 그녀는 제안서를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제안서예요? 낙서예요? 난 또 뭔가 있을 줄 알았어요. 도대체 몇 살이에요? 광고학 전공 맞아요? 이 문장, 나 같으면 면접에서 떨어뜨렸습니다. 회의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누군가는 입가를 가렸고 누군가는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이소연의 말을 막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한지수 씨 같은 사람이 있으면 회사가 감정 노름 집단으로 보입니다. 다시 써오세요. 이번엔 감정 말고 숫자로. 순간 이런 단어 쓰지 말아요. 회사는 시나리오를 쓰는 곳이 아닙니다. 그녀는 제안서를 탁 던졌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떨어지며 여러 장이 흩어졌습니다. 페이지 사이로 커피 얼룩이 번졌고 종이 모서리가 구겨졌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는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이소연은 문을 향해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감정은 비용이에요. 감성은 사치라고요.
그 말은 선언처럼 명령처럼 단호했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볼펜을 굴렸고 누군가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지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바닥에 흩어진 종이들을 주웠습니다. 1장, 2장, 3장. 손끝이 떨렸습니다. 종이는 이미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 얼룩이 번진 첫 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문장 위에는 여전히 그대로 쓰여 있었습니다. 빛보다 따뜻한 순간. 지수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아니었던 거야. 하지만 손끝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획안의 실패가 아니라 누군가의 의도적인 제거였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천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온 뒤 한지수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복도 끝까지 퍼져 있는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그녀의 옆을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제안서가 미묘하게 떨렸습니다. 그 안에는 3주간의 밤이, 그녀의 청춘이, 그리고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뒤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선임이었습니다. 팀에서 가장 오래된 선임이었죠. 지수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김선임은 어깨를 한번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손길엔 온기가 없었습니다. 다 그래요. 한 번쯤 깨져야 합니다. 저도 예전에 비슷했어요. 그게 사회예요.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회다라는 말이 이상하게 오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자리로 돌아오자 모니터 화면이 켜져 있었습니다. 메일함에는 새 메시지가 하나 도착해 있었습니다. 팀 공지 회의 결과에 따라 캠페인 콘셉트는 재검토로 결정되었습니다. 수정안은 팀 내 재배정하며 담당자는 추후 공지하겠습니다. 메일의 수신자 목록에서 한지수의 이름은 빠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제안서 초안, 리서치 파일, 카피 콘셉트 문서. 모두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팀장은 지수를 불렀습니다. 지수 씨, 이번 프로젝트는 다른 분이 맡기로 했어요. 아무래도 감정적 접근이 회사 방향과는 맞지 않아서요.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고 팀장은 금세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책상 위에는 아무런 업무 메모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회의 일정도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메신저 대화창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인사를 건넸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들리던 오늘 발표 잘했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같은 말들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낮은 속삭임들이 그녀의 자리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지수 씨 또 깨졌대. 그 본부장님한테 찍히면 끝이지 뭐. 그래도 조용히 다니는 게 나아. 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가 되면 사람들이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고 옆자리에서는 회식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내일 회식 있대요. 본부장님도 오신다네요. 진짜요? 그럼 나도 가야겠다. 지수는 메일함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회식 공지 메일은 없었습니다. 그녀의 이름만 빠져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졌습니다. 남은 건 그녀뿐이었습니다. 복사기 돌아가는 소리, 벽시계의 초침,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흩어진 제안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커피 얼룩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얼룩이 마치 자신의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닦아낼 수도 지울 수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본부장은 일부러 지수를 불렀습니다. 한지수 씨, 택배 정리 좀 하세요. 네. 제가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누군가는 해야죠. 아, 내 거 개인 택배도 몇 개 올 거 있는데. 확인해서 내 책상에 잘 올려둬요. 개인 택배도 제가 하나요? 왜 이래 한지수 씨? 어디서 말대꾸를 또 할까? 회사가 동아리 모임인 줄 아는 건가? 상사가 한 말에는 대꾸하지 말고 하란 대로 해요 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의 하루는 단순한 심부름으로 채워졌습니다. 택배를 정리하고 홍보물 박스를 옮기고 회의실 세팅을 하고 커피 주문을 대신 받아 적는 일까지도 맡았습니다. 지수 씨, 회의실 정리 좀. 지수 씨, 행사 샘플 가져와요. 지수 씨, 그거 메모했죠? 그 이름은 이제 명령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매번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이 입버릇처럼 붙어버렸습니다. 하루는 택배 박스를 나르다 팔을 긁혔습니다. 피가 조금 배어 나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휴지로 상처를 닦고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지수는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문 앞에 들어서자 팀원들이 이미 한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웃음소리,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 음식 냄새. 모든 게 평소처럼 들렸지만 그녀에게만 낯설었습니다. 같이 드실래요? 한 후배가 잠깐 눈치를 보며 물었습니다.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선임이 팔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우리 먼저 가자. 자리 없어지겠다. 후배는 머뭇거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선배님.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전 혼자 먹을게요. 그녀는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판에 담긴 음식은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젓가락으로 밥을 뜨다 말고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은 척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팀의 분위기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흘러갔습니다. 지수는 보고서를 쓰고 출력물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아무도 읽지 않았습니다. 결제란에 도장이 찍히지 않은 문서들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날 팀장이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지수 씨, 내일부터 판촉팀으로 가세요. 네.
저는 기획팀으로 입사했는데요. 그런 부분까지는 저는 모르겠고, 본부장님 지시입니다. 현장 경험이 부족하다고 하시네요. 소비자 반응을 직접 느껴보래요. 지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인사이동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제목 인사발령 성명 한지수. 기획팀에서 판촉지원팀으로 다음 날짜로 발령. 결제란에는 3개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팀장, 본부장, 그리고 인사팀장. 모든 절차는 이미 끝나 있었습니다. 책상 위의 물건들을 정리했습니다. 머그컵, 수첩, 포스트잇, 볼펜. 2년 동안 그녀가 이 자리에서 쌓아온 흔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선만 피했습니다. 가방을 들고 일어섰을 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기획으로 들어왔는데 현장으로 갔대. 완전 좌천이지 뭐. 그 말들이 따라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지수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심장이 뛰었고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 문이 열리며 냉풍이 얼굴에 닿았습니다. 낯선 복도, 낯선 부서. 그녀의 이름표가 새로 걸릴 자리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판촉지원팀 사원 한지수. 그녀는 천천히 손끝으로 그 글자를 쓸어내렸습니다.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다시 배우면 되지. 그녀는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맞닥뜨릴 현장은 그보다 훨씬 혹독했으니까요. 판촉지원팀으로 배치된 첫날, 한지수는 본사보다 훨씬 좁고 낡은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공장 굴뚝이 보였고 공기에는 먼지와 기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가 앉을 책상 위엔 오래된 전화기 한 대와 이름표 대신 흑색 라벨지로 붙인 글자가 있었습니다. 임시 파견 한지수.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녀는 임시라는 2 글자를 지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녀의 의지가 닿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한지수 씨, 오늘 행사장 지원 나가셔야 합니다. 팀장이 말했습니다. 네, 몇 시까지입니까? 지금 바로요. 트럭에 샘플 실어야 합니다. 그날부터 그녀의 하루는 달라졌습니다. 손에 프레젠테이션 리모컨 대신 포장용 커터칼이 쥐어졌습니다. 화장품 시연 행사, 가전제품 프로모션, 소형마트 개점 행사. 그녀의 손끝은 점점 굳어갔고 손톱 아래에는 테이프 자국이 남았습니다. 낮에는 사람들 속에 섞여 제품 어때요? 하고 웃었지만 밤이 되면 버스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고 문득 낯설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 동료들은 대부분 계약직 직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본사에서 온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말엔 존중보다 불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본사라더니 별거 없네.
그래도 커피는 직접 타야겠지? 그녀는 그 말들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에도 혼자였습니다. 식당 한 구석, 플라스틱 식판 위 밥은 식어 있었고 국물은 이미 식탁 위로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본사에서 오던 메신저 알림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화면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 없음만이 표시되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야외 판촉 부스 천막이 바람에 밀려 넘어갔고 박스들이 젖어 있었습니다. 지수는 혼자서 그 박스를 다시 세웠습니다. 손목에 힘이 빠지고 팔꿈치가 시큰거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견디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도 언젠가는 끝나겠지. 그러나 아무도 그녀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현장으로 내려간 날부터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취급되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팀장은 그녀에게 야간 근무를 지시했습니다. 내일까지 진열 다 바꿔야 합니다. 아침에 거래처 실사 나온답니다. 혼자서요? 네. 다른 사람들은 행사 나갔어요. 지수 씨밖에 없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도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카트에 박스를 실고 선반 위 상품을 하나씩 교체했습니다. 손등에는 상처가 났고 손바닥엔 테이프 자국이 붙었습니다. 발끝은 무겁게 붓고 허리는 굳어갔습니다. 그녀는 잠시 선반 앞에 기대어 숨을 골랐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땀과 먼지가 섞여 흘러내렸습니다. 작은 거울에 비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밑은 까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 정도쯤이야. 다들 이렇게 버티니까. 하지만 몸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상품 박스를 들다 순간 허리를 삐끗했고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몸이 휘청이며 바닥으로 무너졌습니다. 카트가 쓰러지며 쾅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린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뿌옇게 번졌습니다. 귀에서는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두근두근. 그리고 그 소리조차 점점 멀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녀는 구급차 안에서 눈을 떴습니다. 희미하게 들리는 사이렌 소리, 흔들리는 불빛, 코끝에 닿은 소독약 냄새. 괜찮으세요? 허리를 다치신 것 같습니다. 구급대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 행사장 아직. 지금은 그거 생각하실 때 아니에요. 일단 병원으로 갑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목이 굳어 있었습니다. 눈가에 뜨거운 눈물이 번졌습니다. 그건 억울함이 아니라 무너진 자신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그녀는 허리에 보조기를 찬 채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따뜻했지만 그 따뜻함이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오후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지수 씨, 병가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음 주까지 복귀 가능하신가요? 그 목소리는 건조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절차의 확인이었습니다. 아직 상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럼 회복되는 대로 바로 연락 주세요. 전화는 곧 끊겼습니다. 그녀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어디에도 괜찮냐는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퇴원 후 그녀는 다시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리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다른 직원이 그 자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물건은 상자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다 놓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상자를 들고 구석 자리로 갔습니다. 그곳은 복도 끝 창고 옆 책상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고 창문 틈으로 먼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가?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 작게 타오르는 불씨가 있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손끝으로 흰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쓰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그 종이 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걸 되돌려 놓겠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낡은 컴퓨터가 천천히 부팅되었습니다. 화면 속 배경화면은 여전히 진한 프로젝트 회의 때 쓰던 자료 이미지였습니다. 빛보다 따뜻한 순간, 그 문구가 화면 하단에 작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마우스를 움직여 창을 닫았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그녀는 조용히 일했습니다. 문서를 정리하고 재고를 확인하고 고객 응대를 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이 그 회사에 처음 입사하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면접장 안에서 감성으로 매출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말하던 스스로의 목소리. 그때의 자신은 두려움보다 자신감이 컸습니다. 그 말에 면접관들이 웃었고 누군가 패기 있네 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감성이라는 단어조차 입 밖에 꺼내기 두려웠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그 생각이 문득 가슴 깊숙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스쳐가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자신에게 이쯤에서 그만하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늦게까지 남아 책상 서랍을 정리했습니다. 수첩, 볼펜, 리서치 자료 그리고 오래된 초안들. 그중 한 장의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주 동안 밤을 새워 만들었던 그 기획서 사본이었습니다. 종이는 구겨져 있었고 모서리에는 커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활자로 새겨진 문장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빛보다 따뜻한 순간, 그녀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 문장 하나로 얼마나 많은 날을 버텼는지, 얼마나 많은 조롱을 들었는지 모든 기억이 손끝을 통해 밀려왔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놓아야겠지. 그녀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폴더에 넣었습니다. 마치 마지막 인사처럼. 퇴사 신청서를 제출한 날, 팀장은 그녀의 얼굴을 보며 잠시 놀란 듯 했습니다. 그래요, 본인이 결정했다면. 그 말의 어조에는 아쉬움보다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짐을 드디어 내려놓은 사람처럼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덮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그래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위로 같았지만 실제로는 작별 통보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본부장이 있는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이소연 본부장은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도 않은 채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퇴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 말에 이소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입가에 짧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수고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인생 공부 됐겠네요. 그 말은 칼날 같았습니다. 부드럽게 들렸지만 비웃음이 섞인 말투였습니다. 지수 씨는 그 말에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그녀는 꾸벅 고개를 숙이고 뒤돌아섰습니다. 그 짧은 순간 이소연은 아무런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서류 넘기는 소리만이 조용히 흘렀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 길, 누군가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퇴사하신다면서요? 그래도 고생 많으셨어요. 형식적인 말이었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아프게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습니다. 단정히 묶은 머리, 흐릿한 표정, 입술 끝에 걸린 미소. 그녀는 그 미소가 자신에게 하는 마지막 예의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이 닫히며 사무실의 불빛이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억눌렸던 무게가 천천히 풀려나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낯선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거리에 불빛이 반짝였고 버스가 지나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회사 건물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뒤돌아보니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여전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회의실 불빛, 움직이는 그림자, 커피잔을 들고 웃는 사람들. 그녀가 있던 자리의 풍경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전 이제 제 길을 가겠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습니다. 퇴사 후 첫날 한지수는 눈을 뜨자마자 낯선 정적을 느꼈습니다. 늘 울리던 알람 소리, 출근 전 급히 끓이던 커피 냄새, 노트북을 켜며 확인하던 일정표 그 어느 것도 그녀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침대 머리맡엔 퇴직 정산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자녀 휴가 수당과 퇴직금 명세서,
그리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라는 복사된 문장이 적힌 서류 한 장. 그녀는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인사라니. 며칠 동안은 그저 쉬었습니다. 하루 종일 창문을 열어두고 햇살을 들였습니다. 낡은 책상 위엔 광고 이론책이 한 권 놓여 있었고 그녀는 커피를 마시며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책장을 덮을 때마다 마음속에서 작은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야겠다. 그녀는 오랜 시간 미뤄두었던 꿈을 꺼냈습니다. 공부를 다시 시작하자. 이론부터 다시 배우고 제대로 시작하자. 그때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퇴사 이후 몇 주 동안 그녀는 스스로의 일정을 만들었습니다. 아침에는 어학원을 다니고 오후엔 광고 심리학 강의를 들었습니다. 밤에는 포트폴리오를 새로 정리했습니다. 화면 속의 그래프와 키워드 위로 손끝으로 쓰다듬듯 다시 문장을 채워 넣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그녀는 펜으로 마지막 서명을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젠 아무도 내 이름을 지우지 못하게 할 거야. 몇 달 후 합격 통보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울었습니다. 조용히 길게. 마치 지난 시간의 모든 억울함과 수모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퇴사 후 세운 첫 번째 목표를 이룬 순간이었습니다. 한지수는 비행기에 오르던 날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작게 깜빡였습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았습니다. 잘 있어요, 내 지난 날들. 새로운 도시는 낯설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햇살은 투명했고 사람들은 웃으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강의실과 도서관을 오갔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카페 구석에 앉아 아이디어를 스케치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영어 발음이 자연스러워졌고 자신감도 되찾았습니다. 교수는 자주 그녀를 칭찬했습니다. 지수, 당신의 콘셉트는 늘 인간적이에요. 기계가 아닌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아네요. 이런 감성적인 느낌은 지수만의 특별한 강점이 될 거예요. 그 말에 그녀는 미소 지었습니다. 누군가의 평가가 아닌 진심으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수업이 끝나고 학교 카페에 앉아 리서치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옆자리 학생이 노트북 화면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거 봤어요? 한국 광고제에서 올해의 대상을 받았대요. 컨셉이 진짜 감동이에요. 지수 씨는 무심코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멈춘 듯 했습니다. 화면 속에 흐르는 영상. 거실의 불빛, 가족이 모인 식탁, 그 불빛 아래 웃는 사람들의 얼굴. 그 장면 위로 익숙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빛보다 따뜻한 순간. 그녀의 입에서 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을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혹시 같은 문장일 뿐 다른 광고가 아닐까?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컷 구성, 장면의 흐름, 심지어 인서트로 들어간 촛불의 클로즈업까지.
모두 그녀의 기획서에 있던 그대로였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뜨는 자막에는 이소연 본부장의 이름만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끝이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주변은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그녀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커피잔 부딪히는 소리, 웃음소리, 음악. 모두 멀어지고 오직 그 화면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손이 덜덜 떨려 제대로 다치지도 않았습니다. 빛보다 따뜻한 순간,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 문장은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밤새워 고민하며 써내려간 문장, 커피를 쏟고 손을 베며 만들었던 문장. 그녀가 꿈처럼 사랑했던 그 문장이 이제는 다른 사람의 이름 아래에 있었습니다. 기숙사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그대로 침대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뉴욕의 불빛이 반짝였고 멀리서 자동차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뉴스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한국 광고 대상 수상작 빛보다 따뜻한 순간. 기사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그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감성을 데이터로 풀어낸 감각적 작품.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소연, 현실적인 감정선으로 새로운 조명 광고의 장을 열다. 그녀는 화면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 터져나올 듯 했습니다. 그 문장은 내 건데요. 당신은 감성이랑은 먼 사람이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속에는 지난 새해의 모든 눈물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노트북을 켜지 않았습니다. 대신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그때 썼던 기획 메모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빛보다 따뜻한 순간 감정은 온도로 전달된다. 조명의 역할은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머무는 것이다. 그녀는 손끝으로 그 문장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빼앗기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교수에게 찾아가 말했습니다. 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어떤 프로젝트입니까? 감정이 브랜드가 되는 구조를 증명하고 싶습니다. 교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당신다운 주제네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제 이름으로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한지수가 한국을 떠난 지 어느덧 5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학원에서의 브랜딩 경험을 통해 미국의 한 광고 대행사에서 인턴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벽에 부딪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매일 밤 새벽까지 남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문장 하나, 단어 하나를 새로 배웠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의 제안서 한 장이 사람들의 시선을 끌었습니다. Emotions are the purest data. 감정은 가장 순수한 데이터다. 그 문장 하나로 그녀의 이름이 회의실에 퍼졌습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브랜드 캠페인으로 발전했고
그 캠페인은 전 세계 소비자에게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광고업계에서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녀는 회사를 그만두고 동료 3명과 함께 스튜디오를 창립했습니다. 이름은 웜 스튜디오. 그녀가 한때 버려졌던 그 단어, 따뜻함을 다시 꺼내 세운 이름이었습니다. 스튜디오는 처음엔 작은 프로젝트로 시작했습니다. 소규모 브랜드의 온라인 캠페인, SNS용 영상, 감성 광고. 하지만 그 감성이 점점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의 방식은 단순했습니다. 제품을 설명하지 말고 사람의 순간을 이야기하세요. 그 말은 그녀의 신조가 되었고, 곧 스튜디오는 수많은 기업의 러브콜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3년째 되던 해, 그녀의 이름이 다시 기사에 실렸습니다. 웜 스튜디오 글로벌 광고제 3관왕. 감성을 데이터로 바꾼 천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한지수. 그녀는 기사를 읽으며 잠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엔 오랜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내 이름으로 불리네요. 밤이 깊어가자 그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뉴욕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회사는 단단히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감정을 다루는 전략가라 불렀지만 한지수 씨는 언제나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저 사람의 이야기를 전할 뿐입니다. 그해 봄 해외 사업 확장을 검토하던 이사회에서 서울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그녀는 혼자 회의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낯선 도시의 불빛 사이로 익숙한 풍경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직접 인수 후보 명단을 검토했습니다. 그중 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 그녀가 인턴으로 일했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손을 멈췄다가 차분히 말했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로 모든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법무팀의 절차, 계약 일정, 현지 법인 설립. 모든 게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비행 전날 밤 그녀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빛보다 따뜻한 순간. 그녀는 조용히 그 문장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그 순간을 제 손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비행기 창문 밖으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그녀는 그 아래에 있는 도시를 향해 조용히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서울의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5년 만에 밟은 땅은 익숙했지만 공기 속 냄새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고개 숙이지 않겠어. 인수를 준비하는 과정 중 이소연이 광고 국제 행사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지수에게 뺏은 아이디어로 이제는 국제적인 행사에서 수상을 노린다는 것을 알았고 이를 바로 잡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수의 회사도 국제 행사에 참석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국제 광고제 본선 프레젠테이션 날 무대 뒤 대기실의 공기는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광고팀이 차례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고, 무대 앞 스크린에는 올해의 혁신 캠페인 후보라는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그날 무대 위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한 명은 한지수, 그리고 다른 한 명은 이소연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사람의 캠페인이 같은 부문에 올랐습니다. 심사위원단은 흥미롭다는 듯 바라봤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다음은 이소연님의 발표입니다. 올해 가장 감성적이면서도 전략적인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커다란 스크린에 그들이 만든 광고 장면이 재생되었습니다. 한 아이가 어두운 방에서 스탠드를 켜며 미소 짓는 장면, 그 불빛 아래서 가족이 모이고 서로를 바라보는 장면. 음악이 잦아들자 객석은 고요해졌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감성을 기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광고라는 평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게 얻은 것인지 다들 궁금해하실 듯 합니다. 이소연은 잠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익숙한 질문이었습니다. 수상 후보로 수십 번 무대에 올랐을 때처럼. 그녀는 늘 이렇게 답하곤 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많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모두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감성적인 문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까지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낸 아이디어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올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울리는 순간 무대 뒤편의 대형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다른 프레임이 예고 없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제안자 한지수 인턴. 제출일자 2014.06. 관객석이 웅성거렸습니다.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놀란 듯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곧이어 무대 위 스크린이 깜빡이더니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딘가에서 딸깍 소리가 났고 잠시 후 스피커를 타고 낮은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한지수 씨, 이게 지금 제안서야 낙서야? 빛보다 따뜻한 순간? 이게 카피야? 드라마 대사야? 요즘 애들은 감성 타령만 하네. 이딴 감성으로 매출이 오르겠어? 닥쳐. 여긴 내 발표회장이 아니야. 회사는 감성으로 굴러가는 곳이 아니라고. 다시 써와. 그 목소리는 분명 이소연의 것이었습니다. 처음 아이디어를 가져갔던 한지수에게 폭언을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순간 발표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사회자가 멈칫하며 손에 쥔 마이크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 들린 건.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사무국 검증 과정에서 메타데이터 검토 중 원안자의 이름이 다르게 표기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공정성을 위해 현장에서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이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초안이었어요. 전 완성시켰을 뿐이에요. 그녀의 외침이 울렸지만 이미 객석의 시선은 한 사람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한지수 씨는 천천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소연 이사가 뺏은 아이디어의 원작자 한지수입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초안을 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썼던 시나리오와 시안으로 만든 영상 구성까지 모두 동일한 형태로 제작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소연 씨는 그 아이디어가 낙서라며 감성적인 것은 필요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는 저희 회사의 모토가 되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소연 이사는 본인이 순수 만든 창작물이라며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더군요. 굳이 큰일을 만들고 싶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다간 또 다른 피해자들이 나올 것 같아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저는 그 아이디어를 낸 이후 그 당시 이소연 본부장 지시로 입사 당시 직무와는 아예 다른 부서로 발령을 받았고 과로로 쓰러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곤 건강 문제와 다른 업무 배정으로 인한 커리어 문제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제 아이디어에서 배제시키고자 곧바로 발령을 내리고 아이디어를 강탈한 것입니다. 이소연 이사는 그렇게 제 이름을 지웠습니다. 그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오늘 저는 다시 제 이름을 썼을 뿐입니다. 순간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조차 멎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아주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박수는 곧 전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이소연 이사님, 위 사실이 맞습니까? 사실 확인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다 조작된 거예요. 심사위원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더니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심사는 보류하겠습니다. 이소연은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삼켰습니다. 말도 안 돼, 그건 내가 한 거라고. 그러나 이미 스크린 한지수의 발표 장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5년 전 무릎을 꿇고 흩어진 종이를 주웠던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그때의 손끝의 떨림이 이제는 단단한 확신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그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폭로와 웅성거림으로 뒤섞였던 무대는 이제 믿을 수 없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심사위원석의 조명이 켜졌고 수십 개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습니다. 감정은 비용이 아니라 사람이 세상과 연결되는 언어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공간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언어를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감정을 다시 말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조용히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한지수 씨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며 마지막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이 일을 시작한 이유였습니다. 순간 무대 위의 조명이 부드럽게 그녀를 비추었습니다. 검은 무대 위에서 그녀의 실루엣이 금빛으로 물들었습니다. 객석 뒤편 심사위원석의 한 사람이 속삭였습니다. 그녀가 진짜였군. 그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곧이어 박수가 터졌습니다. 처음엔 몇 명뿐이었지만 곧 수백 명의 손이 한꺼번에 울렸습니다. 기자석에서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대표 한지수, 표절 논란 정면 돌파. 이소연, 원안 표기 누락 사과 예정. 잃어버린 이름, 다시 무대 위로. 무대 뒤편의 이소연은 그 모든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조명이 여전히 그녀의 얼굴을 비췄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무너졌고 손끝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확인이 완료된 후 그날 밤 시상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발표했습니다. 올해의 그랑프리 수상자는 한지수님의 빛보다 따뜻한 순간입니다. 박수 소리가 폭발하듯 터졌습니다. 지수 씨는 무대 중앙으로 걸어나가 트로피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그 빛은 누군가를 비추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마치 무대 전체를 감싸는 따뜻한 공기처럼 번졌습니다. 오늘 그 빛이 제 이름에 닿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하얀 빛들이 폭죽처럼 번쩍이며 그녀의 눈가를, 트로피를, 그리고 미소를 비췄습니다. 그날의 무대는 한 사람의 복수가 아니라 한 사람의 존재가 다시 태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이름이 제자리를 찾았고 그 이름은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조명이 꺼질 때까지 관객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수상작을 전시한 곳에서 그녀의 수상작 밑에는 창작의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라는 문장이 조용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문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순간 5년 전 구겨진 제안서를 가슴에 안고 울던 자신이 비로소 빛으로 서 있는 듯 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였습니다. 며칠 뒤 서울 강남의 회사 빌딩. 그녀가 한때 인턴 시절 무거운 상자를 들고 계단을 오르던 그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이번엔 그녀가 무시받던 인턴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하러 온 대표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비서가 그녀를 안내했습니다. 대표님,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리자 마치 세상이 잠시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커다란 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고 테이블 중앙엔 회사 로고가 새겨진 명판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맞은편 이소연. 그녀는 여전히 단정했지만 피로와 불안이 섞인 눈빛이 그녀의 얼굴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매각건 관련하여 최종 계약 체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대표 한지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펜을 돌리던 손이 멈추고 서류를 넘기던 시선이 멎었습니다. 그리고 이소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소연의 눈동자가 한지수의 얼굴에 닿는 순간 그 표정은 놀람과 혼란 그리고 미묘한 공포로 바뀌었습니다. 한지수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을 갑자기 소환당한 사람처럼. 지수 씨는 부드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본부장님. 아니, 이제는 이사님이시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그 차분함 속에 5년 동안 쌓아온 자존심과 단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소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고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대표가 너였다고. 여전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부로 귀사의 최대 주주가 될 예정입니다. 그 한 문장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정지했습니다. 종이 한 장 넘어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실무이사가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딸깍. 그 미세한 소리가 공간 전체에 울렸습니다. 이소연은 의자를 잡고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무슨 말이지? 계약서 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지분 62%를 인수합니다. 오늘 서명 후 경영권은 저희로 이양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담담함이 오히려 모든 이의 숨을 막았습니다. 이소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그 웃음은 차가운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참 세상 좁네요. 인턴 하나 키워놨더니 대회에선 망신을 시키고 회사를 삼키네. 지수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망신이라뇨. 진실을 바로 잡은 거죠. 그리고 키웠다는 게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네요. 저한테는 참 재밌는 상황인 건 알겠습니다. 이소연 이사님, 오늘부로 제가 상사가 될 예정이니 부디 예의를 갖추세요. 그땐 제가 당신 밑에 있었지만 지금은 제 회사가 당신 회사를 인수하는 입장입니다. 이소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애써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날 해고라도 시키겠어요? 지수 씨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회사는 당신 같은 사람이 갑질하고 사람을 짓밟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곳이 될 겁니다. 이소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파르르 떨렸고 한순간 의자에 기대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한지수 씨, 당신은 결국 나보다 멀리 갔네요. 지수 씨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단지 제가 있던 자리로 돌아온 것뿐입니다. 계약이 마무리된 후 회의실 문이 닫히자 사람들은 조용히 그녀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박수는 환호가 아니라 경의에 가까웠습니다. 한지수는 서류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인사 발령이 내려졌습니다. 이소연 전 이사. 새 직책은 브랜드 운영팀 매니저.
보고 책의 대표 한지수 직속이었습니다. 메일이 발송된 날 사무실은 조용했지만 어딘가 들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복사기 앞, 커피 머신 앞에서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대. 신입 아이디어 빼앗아서 올라가더니 이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거네. 역시 진실은 다 밝혀지게 돼 있나 봐. 그렇게 패악질하고 쉬쉬하더니 말야. 누군가는 씁쓸하게 웃었고 누군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가 그동안 쌓아올린 권위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짜 주인이 앉았습니다. 한지수 대표. 이소연은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회의 준비, 시안 검토, 보고서 작성. 예전엔 한지수 씨 다시 써와요. 라던 그 입으로. 이젠 대표님 수정했습니다. 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속으로 말했다. 참 세상 일은 모르는 거야. 한 번은 회의 도중 지수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소연 매니저, 이 부분은 감정선을 놓쳤습니다. 다시 정리해 주세요.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었습니다. 이소연은 입술을 깨물며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퇴근길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래도 버티는 건 대단하지 않냐? 대단하긴 그래도 대표님은 폭언은 안 하잖아. 그냥 일만 바뀐 거지. 물론 본인은 하대하면 계약직을 모셔야 하니 수치스럽겠지만 뭐 이제 시작이지. 그동안 한 걸 생각하면 세상은 돌아오는 법이 있습니다. 한때 누군가의 노력을 짓밟던 사람이 이제는 그 노력의 가치를 배우며 다시 시작합니다. 이소연은 이를 악물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화면에 반사된 얼굴엔 분노도 후회도 어쩌면 부끄러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앞자리 한지수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그녀는 사람을 내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지수 씨가 보여준 진짜 복수의 방식이었습니다. 우아한 복수, 아니 포용의 방식이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